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포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저희 네. 만났는데,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요새는 그냥 계속 유튜브만 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하루에 엄청 많이 올라가요. 그냥 촬영만 하고 네. 네,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포드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엄청 바쁜 삶을 회사 생활하면서 네.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진짜 바쁘게 살면서 바쁘게 생활하고 있어요 요즘에. 펀키스잖아요. 그쵸. 지금 다니시는 회사, 네. 키보드 회사. 네. 요새 어떤 제품 잘 나가나요? 아무래도 뭐 아시겠지만 독거미 제품도 잘 나가고요. 네. 저희가 협력하고 있는 브랜드들도 계속 노력해서 지금 판매하고 있어요. 네. 독거미 키보드 같은 경우는 네. 들어오면은 거의 뭐 금방금방 품절이 돼요. 네. 근데 이렇게 빨리 안 들어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아무래도 이제 그 독거미를 만드는 공장에서도 네. 다른 이제 생산품들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인기가 많은 저손 바다축이라든지 뭐 저손 솜사탕 축은 네. 축 수급이 좀 지금 어려워요. 그런 이유 때문에 생산하고 이제 저희 판매 일정이 좀 지연되고 있어요. 너무 잘 팔리니까. 네. 너무 잘 팔리기도 하덜 뿐더러 네. 좀 사실 생산이 조금은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네, 어렵게 돼가고 있어서 네. 네, 저희가 최대한 좀 빨리 이렇게 들어오려고 입고가 되려고 네. 항상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소음축이 특히 잘 팔리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뭐 저희 고객분들이 20, 30대 분들이 좀 많으세요. 네. 40대 분들도 좀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기계식 키보드를 이제 회사에서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네. 저소음을 고른 이유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는 그 느낌이 좋습니다. 네. 옛날에 흔히 뭐 말했던 바저적, 네. 뭐 이런 저소음 적축도 키감이 좋지만 조용하고 좋았지만 지금은 진짜 좀 치는 맛이 네. 좀 더 좀 많이 그렇게 개선이 돼서 발전이 돼가지고 좀 많이들 찾으시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저소음 축을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네, 그 매력이 있더라고요. 저녁에 특히 이제 뭐 원래는 저는 기계식 키보드가 이렇게 소리가 나야 네. 좀 이렇게 치는 맛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소음축이 요즘에 좀 그 저소음축조차도 좀 좋게 나오다 보니까 네. 저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소음축 같은 경우는 좀 요즘에 느끼는 거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게임을 할 때 네. 소리가 좀 크면은 이 마이크에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아, 그런 경우가 좀 예, 있죠. 물론 그런 디스코드 내에서 그런 거를 상쇄시켜주는 그런 필터, 노이즈 필터 그쵸, 같은 것도 필터 있죠. 있기는 하지만 그건 못 쓰면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네. 저소음축 쓰는 게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도 뭐 고려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거는 저소음축 얘기가 나왔으니까 궁금한 건데 새로 저소음 솜사탕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저소음 바다축 기존에 판매하고 있었고 네. 이게 두 개가 다르잖아요. 하나는 좀 시원한 느낌, 네. 하나는 좀 포근한 느낌인데 네. 어떤 게 조금 더 잘 나가는 편이에요? 시원하는 게 혹시 어떤 거죠? 저소음 바다축. 저섬 바다축이 시원하고 네. 포근한 건 솜사탕축이요. 예, 그렇지 않나요? 좀 저는 뭐 흔히 이제 의성어로 말하면은 네. 저섬 바다축은 진짜 보글보글하고요. 음, 솜사탕축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포근한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저섬 바다축 인기가 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저섬 바다축을 좀 고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근데 솜사탕축은 저섬 바다축보다 키압이 조금 낮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이유하고 저소음 솜사탕 축의 그 느낌이 좋아서 고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아, 그래서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저소음 바다축이 좀 더 인기가 좋다라고 현 시점에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키압이 살짝 낮구나. 네. 사실 저도 비교 컨텐츠 같은 거를 해보긴 했는데 그 키압 자체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거의 큰 차이는 아니었던 것 같고 딱 거기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 솜사탕 축이 확실히 좀 포근하고 좀 더 소음이 좀 더 적다. 네. 예. 기계식 스위치가 이 네. 느낌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이 키압도 많이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리 저소음 바다축이 좋다고 느껴도 네. 키압이 좀 높다 생각하면은 이제 다른 옵션으로 좀 선택을 바꾸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네,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새 그 좀 추세는 어때요? 키압적인 부분에서는 약한 거를 원하는 추세인가요? 그거는 이제 고객층마다 다릅니다. 네. 그 경해축처럼 좀 무거운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아니면 좀 낮은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추세로 보면은 좀 낮은 게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고객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네 케바케 흔히 이제 케바케입니다. 네. 근데 제가 그 키보드 유튜버 생활을 하면서 막 이렇게 시청자분들이랑 만나고 막 네. 소통하고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또 특히 여성 유저분들이 좀 많아진 거로 봤거든요. 네. 요새는 약한 거를 원하시더라고요. 여성 유저분들은 특히. 예. 네네네. 저도 예전에는 사실은 고압 쪽으로만 좀 많이 썼단 말이에요. 뭐 크림축이라던가 네네. 그런 거를 쓸 때 그때 당시 모든 키압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아니 좀 뭐랄까 좀 살짝 높게 나온 게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요새는 웬만하면은 조금 낮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 낮게 나오는 추세이기도 해요. 뭐 네. 개별축이 나와도 음. 그렇게 낮게 나오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근데 경해축 같은 경우가 진짜 확실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썼는데 너무 센 거예요 이게.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리뷰를 하다 보니까 자주 접하게 되고 저도 개인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특유의 그 고급진 느낌이 참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고급진 느낌도 있고. 네. 뭐 저도 처음 만졌을 때는 이게 뭐지 싶다가도 그 매력이 있더라고요. 네. 보글보글한 느낌도 있고 잘 만든 것 같아요 사실. 그 네. 독거미 회사에서 조합적인 부분, 설계적인 부분 고려해서 네.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예전에 우리 흑축을 네. 스프링 바꿔가지고 조금 약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네. 경해축도 어떻게 그런 식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시도는 못 해봤네요 제가. 저희 시도는 안 해봤습니다. 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도는 안 해봤고. 네. 글쎄요, 근데 경해축이 지금 아시겠죠? 높은 키압과 그런 소리가 있기 때문에 네. 고려는 해볼 수 있겠으나 뭐 아직 시도는 안 해본 것 같습니다. 세이아 축이 네. 그 경해축보다는 살짝 키압 약하게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스프링만 바뀐 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 경해축이 네. 이렇게 스위치를 눌렀다가 뗐을 때 그 흔히 말하는 뚜껑 친 소리 있잖아요. 네. 그 뚜껑 친 소리를 감소한 게 이제 경해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조용해요. 좀 뮤트하고. 네. 세이아축은 그냥 체리 적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적축인데 좀 더 경쾌한 적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쾌하다기보다는 좀 바닥을 이제 네. 쳐서 좀 더 경쾌하고 맑은 소리를 내주는 게 세이아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세이아축하고 경해축은 다릅니다. 다르다. 네, 달라요. 완전히 다른 축. 오늘 이렇게 키보드 한 대를 가져오셨는데 네. 요거 어떤 키보드인지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이거 한번 제가 카메라로 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라색 되게 네. 예쁘게. 보라색 그리고 이 뒷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품명이 이게 이제 네. 네오 코어라는 제품이고요. 네오 코어. 예. 오늘이 5월 17일일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오기 전 하루 전에 몽땅님이라는 이제 그 유튜버하고 네. 이제 합방을 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해서 조립한 제품을 오늘 가져온 제품이고요. 네. 제품명은 네오 코어, 네오 60 코어 네. 퍼플 색깔이고요. 제 닉네임이 이제 포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부 보라색으로 포도 색상으로. 네 맞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요거 네. 요 은색이랑 보라색의 그 느낌이 되게 괜찮네요. 진짜요? 요게 재질은 뭐죠 이건? 이거는 알루미늄인가? 알루미늄? 죄송해요.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알루미늄일 것 같아요, 뭔가. 네. 포도님이 그 직접 구매하신. 네. 이거는 이제 2월달 아이파크몰 키보드 네. 페스티벌 있잖아요. 거기서 직접 보고 이거 괜찮네 해서 예약 구매로 사서 최근에 받은 제품이에요, 이거는. 아하. 네. 이게 스페이스바가 일반적인 배열보다 조금 더 긴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빌드를 했어요. 네네네. 이게 사실은 고인물 빌드죠. 네. 네, 제가 뭐 고인물이라기보다는 네. 취향이죠 이제. 네, 저는 왜 이렇게 했냐면은 네. 옛날부터 제가 이 게임을 기계식 키보드를 좀 게임을 했었는데 기계식 키보드로 좀 게임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윈도우 키가 눌리는 거를 제일 싫어했어요. 왜냐면은 뭐 아시겠지만 원래 키보드 배열 같은 경우는 이 컨트롤이 좀 작잖아요. 네. 윈도우 키가 조금 더 커야 되고 네. 알트 키가 좀 작는데 그때 그 같이 누르는 게 좀 싫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윈키리스 배열이라고 여기가 이제
그 블럭 하나가 놔져 있어요. 키 네. 하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키를 자주 사용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60% 배열, 이게 조그만한 배열에는 윈도우 키가 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윈도우 키도 많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업무나 다른 상황에서 좀 키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76 상간 배열이라는 이 배열을 제가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키캡은 GMK죠? 키캡은 여기 네. 이제 국내 리녹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예. 그 퍼플 색깔입니다. 아 리눅스 제품명은 거구나. 린퍼플입니다. 네. 오. 이렇게 리눅스에서 이런 포인트 키캡도 판매를 하는데요? 요거는 또 그 지인분께서 좀 아시는 분이 좀 주신 건데 네. JTK의 포인트 키캡? 포인트 키캡. JTK. 네. 그래서 이 어. 키캡 색이 좀 다릅니다. 네. 근데 포인트 되게 예쁘게 잘 잡으셨어요. 맞아요. 이거를 사실 원래 딱 이런 색으로 딱 하려고 했는데 마침 이제 포인트 키캡이 딱 생각이 나가지고 말 그대로 진짜 포인트로 줬습니다. 스위치는 그러면은 어떤 게 들어갔나요? 스위치는 네. 키캡을 하나 제가 빼보겠습니다. 네. 조금 손가락으로 키캡을. 네, 신기하실 수 있는데 쿨러를 가져올까요? 아니 괜찮아요. 여기 보시면은 오. 체리 MX2A 퍼플 축입니다. 오. 아마 모르신 분들도 있어서 조금 설명해드리면은 그 체리 백축이라고 네. 걸림감이 센 갈축 텍타일 축인데 네. 그게 이제 그 백축 같은 경우는 바닥 압력이 80g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좀 낮게 나온 버전이 퍼플 축이고 바닥 압력이 60g 정도 되는 좀 낮은 압력의 백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아마 지금 승업님이 쳐보시면은 이 걸림감이 매우 셉니다. 이게 오. 제가 만든 키보드는 이제 무보강이에요. 무보강. 보강판이 없는 걸 이제 무보강이라 하고요. 아. 납땜을 해야 되는 솔더링 기판을 사용했고 네. 그리고 하부 흡음재는 그 기본적인 동봉된 제공된 흡음재로 사용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저도 방송 제 다시 보기로 봤는데 솔더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어제 이제 여기 지금 촬영하기 전에 솔더링, 그러니까 납땜을 2판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사실 요즘에는 진짜 솔더링 기판을 찾기도 좀 약간 어렵기도 하지 않나요? 많이 없는 것도 맞는데 찾으신 분들도 많이 없어요. 예,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요. 네. 솔더링이랑 핫스왑이 있는데도 일부러 솔더링을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네.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이유는 첫 번째는 이 네. 보강판이 없는 네. 무보강을 빌드하려면은 그 납땜이 필수입니다. 네. 이게 납땜을 하지 않으면은 입력도 안 될 뿐더러 네. 핫스왑 그러니까 이제 축 교환되는 거를 이제 무보강을 쓰시면은 스위치 고정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불균형한 소리와 네. 입력이 됐다 안 됐다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납땜을 거치셔야 되고요. 그쵸, 그런 게 있죠. 스위치 빠질 수 네. 있으니까. 두 번째 이유는 이제 핫스왑하고 축 교체되는 제품하고 네. 납땜하고 고정력이 다르기 때문에 키 감이 조금 많이 달라집니다. 네. 뭐 많이라고는 제가 뭐 수치가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 차이가 조금 느껴질 정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하이엔드급 커스텀 키보드에서는 네. 솔더링 납땜 기판을 찾으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2, 3년 전만 하더라도 무조건 솔더링이었단 말이에요. 그쵸, 네. 근데 이제는 정말 많은 유저분들이 이렇게 입문을 하시면서 핫스왑이 점점 잠식을 해버린 그런 느낌이 그쵸. 있어요. 네. 네. 사실 뭐 빌드하기도 쉽고 솔더링이 좋다고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그 과정이 좀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비용적인 측면이 될 수 있겠고요. 네. 납땜기를 사려면은 이제 납땜 도구 같은 경우 뭐 솔더링 도구는 최소 뭐 2만 원에서 네. 뭐 비싼 제품 하코 제품 같은 경우는 20만 원까지 좀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제 납땜을 제거하려면은 또 디솔더링기라는 제품을 또 사야 돼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좋은 제품은 50만 원 정도 하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10만 원 정도 하니까 네. 사실 이 키보드를 하나 만드는데 뭐 스위치, 킵캡, 키보드, 기차 부자재도 있을 수 있는데 네. 납땜을 하게 된다면 또 추가적인 비용이 든단 말이에요. 키보드 딱 한 대를 만들려고 많은 비용을 투자할 수 없으니 네. 핫스왑을 많이 쓰시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승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는 핫스왑이 없었어요. 반대로 네. 거의 이제 맞아요, 납땜을 맞아요. 해야 돼서 하나를 만들려면은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거나 맞아요. 공방에 맡긴다거나. 그렇죠. 흔히 말해 이제 공방에 네. 돈을 주고 이제 의뢰를 하던가 아니면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경우가 네. 많았죠. 그쵸. 네, 그렇죠.
추억이네요. 추억이죠. 이제 추억이네요. 네, 네.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판도가 좀 바뀌었다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한번 맛을 볼까요? 맛을 한번 네. 보시죠. 이 지금 보면은 완전히 진짜 찐 매니악하다고 느껴지는 게 이 색상도 포도 색상이고 키캡도 포도 색상, 예 그리고 안에 있는 스템까지. 네네. 저는 이게 체리 스템이 맞아요? 체리가 맞아요. 이런 게 체리에 그 보라색이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한 1년 전에 나온 스위치예요. 신제품이네요. 네, 신제품이에요. 네. 그동안 커스텀 쪽에 너무 많이 멀어져 있었네요, 제가. 많이 멀어져 계세요. 지금. 네. 저 사실은 약간 어느 정도의 고인물 잡으시면 그래도 조금 있는데 예. 너무 멀어졌다. 네. 뭐랄까 좀 이상하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스위치 예쁜 것도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다 가려지지만. 그쵸, 약간. 예, 뭔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예쁜 스위치가 또 좋더라고요. 음. 아무튼 이제 진짜로 한번 쳐볼게요. 예. 그리고 키보드가 확실히 예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치시간 짧게 말씀드리면은 네. 제가 원래는 이제 기계식 키보드 치는 걸 많이 좋아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흔히 말 이제 키감이 좋아서 많이 네. 했었다면은 네. 요즘 키감도 키감이지만 이렇게 이쁘게 만드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이렇게 맞아요. 꾸미는 것도 이게 진짜 저도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거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뭐 키보드를 얼마나 봐 막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고인다고 해야 되나? 빠져들수록 진짜 이 키보드를 꾸미는 재미도 너무 즐거워가지고 네네. 어느 순간 제가 키캡을 왕창하기도 하고 머리가 네. 깨져가지고 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렇게 딱 봐도 너무 예쁘고 너무 만족스럽고 네. 갖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예뻐요. 진짜로 한번 쳐볼게요. 일단 걸림이 있는 텍타일로 만드신 거잖아요. 그쵸? 이거 매력이 있네요. 그쵸. 이게 이거 그리고 탄성까지 이렇게 있구나. 맞아요. 이게 바로 요즘 커스텀인가요, 이게? 요즘 유행하는? 너무 오랫동안 떠 있었다, 제가. 맞아요. 너무 오랫동안 떠 있으셨어요. 와, 이게 되게 좋은데요, 이거? 그쵸. 제가 뭐 사실 뭐 제품이 좋은 것도 많은데 예. 제가 만들어서 또 좋은 것도 아니, 네, 이게. 조금 자부심이 좀 있습니다. 예, 어떤 맛이냐면요. 일단은 무보강이에요. 근데 예전 무보강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PCB라든가 기판이 좀 약간 단단하게 잡혀 있어가지고 네. 무보강이지만 그 무보강이 낭창낭창한 느낌을 많이 살리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걸 극대화했어요. 이 특유의 바운스감 지금 이렇게 누르면은 이게 그냥 타건을 하면서도 느껴지거든요. 예, 굉장히 플렉서블한 느낌이. 네. 그러면서 이게 뭔가 이런 서거김은 저는 처음 쳐보는 것 같아요. 그 특유의 그 서거김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커스텀 키보드 쪽에서 서거김 하면은 안 좋은 의미였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그 정말 초보 때도 그렇지만 기분 좋은 서거김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요새는 그 스위치들이 많이 기분 좋은 서거김을 이용을 해서 또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랄까 그 전체적으로 굉장히 풍부하게 기분 좋은 서거김이 나오는데 맞죠? 맞아요. 예. 제가 지금 잘 표현하고 있는 거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분 좋은 서거김이 있어요. 물론 이 서거김 자체도 예. 이 취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엄청 깔끔한 스위치를 찾는 반면 네. 어떤 분들은 좀 서걱거리고 이런 느낌도 좋아하시기 때문에 뭐 취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약에 조금 이렇게 스펙을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스위치의 윤활 스펙이라던가 스프링 스펙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네. 스위치를 사면은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스프링을 네. 제가 한 번 더 윤활을 했고요. 손윤활을 하신 거고. 네, 이제 체리 스위치 같은 경우는 스위치를 개봉하게 되면은 네. 이 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정력이 많이 약해져서 네. 그 고정력을 좀 추가할 수 있는 필름이라고 있어요. 네. 스위치 필름을 넣은 상태입니다. 스위치 필름은 어디 거 넣었나요? 스웨그키 거에 스웨그키. 폼 필름 넣었습니다. 스웨그키. 네. 이거 그럼 지금 이 키보드도 스웨그키고 네,
예, 제가 이것도 스웨그키에서 예약 구매로 산 제품입니다. 지금 펀키스 직원이신데 펀키스 거는 지금 아, 홍보를 안 하시고. 저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한테도 네. 그냥 뭐 좋아서 우리가 일하는 건데 꼭 우리 거만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네, 예. 뭐 물론 내 회사의 거를 쓰는 것도 좋지만 다른 것도 써본 것도 네. 좋은 경험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그런 거 가리지 않고 네. 구매하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약간 갈축이랑은 느낌이 다른 것 같은데 갈축이 맞는 건가요? 그 텍타일적인 부분은 맞는데 네. 갈축보다 걸림이 더 센 맞아요, 맞아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걸림이 세기는 센데 강한 걸림은 아니에요. 갈축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뭐 홀리판다라던가 요즘에 조금 강한 걸림 스위치들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정도 걸림은 아니고 굉장히 그 손 안 아프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걸림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갈축처럼 약하지 않고 되게 그 전체적인 되게 뭐랄까 풍부한 서거김이 이렇게 스템에서 쫙 내려오면서 올라가면서 이게 서거김이 되게 풍부하네요. 네. 그러면서 이 낭창낭창한 무보강의 느낌이 진짜 맛있다 이거. 그쵸. 빌드 진짜 잘하셨다. 지금 이 제품 그 총 얼마 들었는지 그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거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키캡 6만 원, 스위치 얼마, 그리고 뭐 작업은 직접 하셨으니까 상관없고 키보드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말씀드리자면은 잠시만요. 이렇게 떼서 보여드리겠다. 이거 키보드 케이스하고 이제 이런 기판 부품까지 해서 17만 원 정도 줬던 것 같고요. 엄청 비싸진 않네요. 네, 16만 원에서 17만 원? 제가 네. 기억하기로는 그 정도 가격이었고요. 네. 이 안에 있는 스위치는 사실 제가 선물 받은 건데 네. 그 가격으로 치면은 한 2만 5천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배열로 했을 때 네. 키캡은 6만 9천 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6만 9천 원. 네, 그럼 총 합하면은 25만 원, 25만 원 정도 맞나요? 25만 원. 네, 2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타 뭐 부수적인 뭐 납땜 장비라던가 이런 건 더하지 않았고 순수 그 부품 비용만 네. 좀 합산한 가격입니다. 보강판을 안 사면은 보강판 가격이 빠지는 거죠? 그쵸. 사실은 제가 보강판을 사놨어요. 2개 정도를. 네. 근데 여기에는 그 합치진 않았고 보강판은 한 장당 29,000원 줬던 것 같아요. 2만 9천 원. 네. 사실 보강판을 잘 바꿔서 빌드를 또 안 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네. 이거를 해보고 네. 만약에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바꾸려고 했는데 이게 그냥 마음에 들어서 네. 그냥 소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냥. 네. 네. 좋은 거 같아요. 저도 써보고 이게 참 요새 커스텀 키보드 괜찮구나. 그리고 빌드 되게 잘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은 빌드가 어렵지만 몇 번 해보신 분들은 이게 편하구나라고 좀 느끼실 것 같아요. 스위치에다가 윤활제는 어떤 거 쓰셨어요? 윤활제는 이제 스프링만 제가 윤활하다 보니까 5일 타입의 크라이톡스 105라고 있어요. 105. 예. 네, 그걸 사용했습니다. 붓으로 바르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 봉지에 넣고 쉐킷 하셨나요? 전 봉지에는 안 넣고 붓으로 윤활합니다. 붓으로 네. 하나. 네. 그러면 이렇게 스프링이 있으면은 네,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싹 다 발라주시는 거예요? 네. 위에 아래 네. 전부 다. 그리고 스템은 윤활 안 하신 거네요? 스템은 윤활제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특유의 그 좀 서걱거림. 전체적인 서걱거림이 느껴지는 거였구나. 맞아요. 근데 이런 서걱거림은 계속 이렇게 스위치를 만지다 보면은 네. 플라스틱끼리 이제 마찰을 하면서 네. 서걱임이 이제 줄어들어요. 오래 쓸 거기 때문에 네. 일부러 안 한 것도 있고요. 네. 그 특유의 느낌을 또 즐기시기 위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귀찮았습니다. 귀찮았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하기 좀 네. 힘들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뭐 그런 이유도 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뭐 네. 귀찮은 걸 뒤로 떠나서 이런 서걱거리는 것도 좋기 때문에. 근데 매력적이에요. 네네네. 사실 어제 지금 만져봤는데 여기 네. 오기 전까지 조금 몇 번 쳐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하면서 좀 오긴 했어요. 이 키보드로. 게임 어떤 게임 하시나요? 요즘에 오버워치 많이 합니다. 오버워치. 발로란트 하다가 네. 참 오버워치 너무 재밌더라고요. 뭐 업데이트도 너무 잘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오버워치에 좀 빠져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오버워치. 네. 오버워치 좋죠.
저도 오버워치 진짜 많이 하는데 오버워치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자석축 꼭 안 써도 되잖아요. 물론 이제 그 폴링 레이트나 반응 속도가 중요한 건 맞지만 네. 이제 뭐 SOCD라던가 네. 뭐 이렇게 AD를 왔다 갔다 하는 기능은 네. 사실 굳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용을 거의 못해서 뭐 그래도 자석축의 그 빠른 속도는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 그러고 보니까 그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게이밍 쪽에서 1K나 8K 그리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그 예를 들어서 포도님 같은 경우는 오버워치 지금 잘 하시지만 예전에는 카트라이더 좋아하시죠. 아, 네네. 네, 우리가 예전에 인터뷰를 했을 때 기억이 나거든요. 카트 때문에 키보드를 입문을 하셨단 말이죠. 네네네, 네. 맞아요. 그 관점에서 그러면은 요즘 나오는 이런 기계식 키보드랑 이런 커스텀 키보드랑 요즘 나오는 그 뭐 8K의 그 액추에이션 값을 높이 해가지고 네. 반응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린 것들 있잖아요. 네. 스캔 레이트도 막 8K, 12K, 16K 막 128K도 요즘 나오더라고요. 네. 네. 꼭 그런 거를 써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거로도 게임할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되는지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 좀 궁금하거든요. 이걸로도 충분히 가능하세요. 가능하지만 네. 이제 뭐 그 목적성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첫 번째 예로는 뭐 내가 만약에 프로게이머다 네. 하면은 좋은 장비와 네. 뭐 좋은 환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자석축을 좀 쓸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내가 좀 이런 게 필요하다. 네. 뭐 말씀대로 자석축이 입력 지점을 설정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기계식 스위치보다 더 빠르게 입력될 수 있는데 뭐 살짝만 눌러도 입력이 된다던가 뭐 이렇게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꼭 게임이 아니더라도 내가 살짝만 누른 걸 좋아하다 하면은 자석축을 또 선택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정말 내가 좋아서 이제 게임을 할 때 네. 나는 무조건 장비가 좋아야 돼 라고 네. 하신 분들은 살 수도 있겠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는 뭘 줘도 잘 쓰는데 네. 근데 아무튼 자석축이 이제 기능적인 면도 많고 네. 속도가 완전 막 100% 체감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빠르다라고는 느껴져요.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런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거 진짜 빌드 잘하신 것 같고 확실히 조금 약간 좀 기성품에서 느낄 수 없는 그 특유의 매력이 있네요. 그쵸.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커스텀 키보드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기성품 같은 경우는 이런 조그만한 배열이 잘 안 나오잖아요. 네. 이런 배열이 좀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런 배열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이쁘게 꾸미시고 싶으신 분들은 커스텀 키보드의 매력에 좀 빠지시는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이런 거를 쳐보는데 놀랐고 약간 이런 식으로 빌드를 하는 게 요새 커스텀 힙스터들의 추세인가요? 아니면은 그 포도님의 그 상상력으로 좀 만들어 보신 건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요즘에 빌드를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좀 자극적인 스위치, 어떤 HMX라던가 네. 아니면 뭐 레오보그 세이아처럼 좀 자극적인 스위치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많이 빌드를 하시고 네. 저희 초반에 이제 나눴던 것처럼 납땜을 잘 안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무보강 빌드가 많이 없죠. 네. 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네네네. 포도님 이게요. 네. 무보강 빌드인데 네네. 무보강인데 핫수압입니다. 네. 네. 근데 제가 잘 쓰고 있는 거거든요. 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번 해봤어요. 아무도 이런 식으로 빌드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 무보강 핫수압을 쓸 수 있는 기판이 있고 쓸 수 없는 기판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그게 또 스위치 궁합도 타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막 3핀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쵸. 5핀인데 결착력이 상당히 괜찮아요. 이게 쉽게 안 빠지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사실은 그냥 지금 뭐 연결해서 우리가 쓸 수는 없지만 연결해서도 되게 잘 썼거든요. 요거 한번 타건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바로 쳐도 돼요? 예. 잠시만 이거를 뒤로 어떻게?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스위치가 좀 무겁네요.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네. 조금 이게 좀 반발력이 좀 있다고 해야 되나? 이 스위치가 이거 너무 오래 전에 빌드해서 어떤 스위치인지 근데 모르겠는데. 약간 로우 피치한 느낌이 좀 있네요. 이거 아쿠아킹인가? 잠시만 봐도 아쿠아킹 같은데요 이거? 아쿠아킹 V3 초기 버전? 아 그래요? 잘은 모르겠어요 사실. 너무 오래됐어요. 네. 네. 근데 이거 그 뭐냐 이상하지 않죠? 이상하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쓰셔도 네. 괜찮다면 이제 쓰셔도 되는데 네. 원래 이제 약간 맞아요. 그 정석적으로 하면은 네. 납땜을 해서 맞아요. 좀 고정력을 높이는 게 좀 좋죠 약간. 요 빌드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편견을 깨보고 싶었어요. 이렇게도 되겠는데 하고 해봤는데 네. 괜찮았고 뭐 쓰다가 스위치 빠져서 입력이 안 되거나 그런 적은 전혀 없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건 약간 뭐 키캡 빠지는 거는 맞아요. 키캡 빠진 거고 지금 네. 스위치 빠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본인이 뭐 쓰는데 문제가 없으면은 그게 일단 먼저 최고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뭐 무보강용 빌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납땜을 다들 하시다 보니까 네. 그게 아무래도 좀 좋지 않나. 사실은 그게 정석적인 부분이고 네. 가장 안정적이긴 하죠. 그쵸, 안정적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그냥 제가 한번 가져와 본 거는 요런 식으로 무보강 빌드도 가능하다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러면은 조금 접근성이 좋아지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좀 제가 좀 추가하자면은 네. 지금 승원님께서 만드신 이게 NCR80 제품이거든요. 네.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나 해외 직구로 사실 수 있는 제품인데 이게 이제 좀 단단한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만든 거는 좀 이렇게 낭창낭창하고 좀 낭창 푹신한 건데 이거 좀 단단하단 말이에요. 네. 그런 차이도 이제 좀 내부 설계에 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좀 보여드리면은 그냥 들어버리는 거구나. 네. 이거. 이런 식으로 도넛 같이 이제 가스켓 네. 그런 방식이 좀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좀 낭창하게 해주는 비결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키보드가 또 마그네틱이라 해가지고 자석으로 이렇게 연결돼요. 너무 편하죠. 네, 이제. 너무 편해가지고 그냥 이 키보드 이 부품을 그냥 넣으면 돼요. 이렇게 넣어서 조립하면 그냥- 끝나요. 그 다음에 연결하면 바로 써져요. 그냥 아예 상부에 넣어버리는 거네요. 네. 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좀 푹신한 게 아까 그 도넛 같은 네. 가스켓 부품이 이런 걸 만들어준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덤벨 가스켓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덤벨 그쵸, 가스켓. 네, 덤벨 이렇게 가스켓인데 덤벨 모양으로. 예. 근데 약간 좀 이제 보시는 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도넛 같이 생겼으니까 도넛 가스켓. 네 그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요거 그냥 한번 보여드리고 네, 싶어요. 이것도 사실 제가 집에 하나가 있어요. 똑같이 이제 백축이라고 해가지고 역시. 네 하나가 있는데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은 한번- 이거 은근 맛있단 말이에요. 이거. 이거 맛있죠. 저는 그때 한창 이제 이 키보드가 나왔을 때 레트로한 걸 좀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옛날 체리에서 나온 뭐 돌치 키보드라든지 그다음에 옛날 키보드를 조금 모았었는데 네. 그때 저도 이걸 하나 산 기억이 좀 있네요. 네. 어떤 거 한번 가져와 볼까요? 음, 우리 같이 얘기할 만한 거는 저거 블랙이색 키캡인데 그 호드님께 산 거잖아요. 저한테 산 거예요? 네. 저 기억도 안 나요, 진짜. 그게 예전에 저 진짜 기억도 안 나요. 어떻게 샀지? 예전에 포도님이 그 군 시절 스마트폰 액정이 파손이 돼가지고 네. 갑자기 돈이 부족해서 네. 그 공제품인 GMK를 사실 분이 있냐고 톡방에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요? 진짜요? 네. 오. 그래서 저는 그때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제가 살게요 해가지고 저는 기억이 나요 그게. 그래요? 그래서 저기 있는 게 저기 블랙이색 저 길다란 거 있잖아요. 네. 저거를 산 거거든요. 가져올까요 저는? 기억도 안 나요. 진짜 기억도 안 나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구나. 오. 약간 액정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뭐 급전이 필요해서 팔지 않았나 싶어요. 만약에 팔았다면. 예, 그 이유였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GMK인데 이거 예. 진짜 패키징 진짜 오랜만이다. 구형 패키지죠. 와, 맞죠? 네.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이게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레전드다 이거. 추억이죠, 이건. 아무튼 뭐 이거는 제가 뭐 승검님께 팔았다고는 했는데 저는 사실 진짜 기억이 안 나거든요. 아마 급전이 필요해서 맞아요. 팔았던 네. 것 같아요. 네네네. 그때 제 기억이 맞을 거예요. 네, 딱 그래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그때 시절에는
포도님이 한번 제 키보드를 윤활해 주신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거 기억나요. 네, 그것도 기억나시죠? 네. 그거는 기억나요. 그때 당시 생각해 보면은 저는 완전 윤활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쵸, 완전 이제 키링이. 좀 더 첨언하자면은 그때 아마 네. 승업님께서 옛날에 그 홈 타건샵이라고 업체가 하나 있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키보드를 많이 빌리셨다고 제가 좀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가 어떤 업체냐면은 키보드를 대여해주는 업체예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9,000원 내면은 뭐 일주일 대여라든지 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였는데 지금은 없어졌거든요. 네. 아무튼 그런 업체 많이 이용하셨다고 제가 좀 들었어요. 아 맞아, 진짜 너무 좋았었고 저는 그 사장님 덕분에 알루미늄 키보드 처음 써본 거거든요. 맞아요. 그랬다고 들었어요. 네. 그 사장님 너무 친절하시고 진짜 제가 너무 잘 이용했는데 어느 순간 네, 저도 계속 뭐 이용은 하진 않았지만 네. 이런 업체가 계속 이용됐다는 거는 네. 그때 알고 있었는데. 홈타건 네, 진짜 그거는 되게 획기적인 시스템이었고 그쵸. 뭔가 예전에는 사실 이렇게 타건샵들이 많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뭔가 좀 애매했어요. 타건샵 할 만한 있기는 있었다. 있기는 있었는데 있었지만 뭔가 너무 그 제한적인 느낌이었고 맞아요. 새로운 것들을 쳐보기가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저는 그때 관심이 정말 많아가지고 그렇게 막 해서 썼었고 맞아요. 네. 그러다가 견문을 많이 넓히게 됐죠. 진짜 그때 생각해 보면 진짜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가 키보드를. 지금도 뭐 좋아하시잖아요. 아 그쵸 그쵸. 네, 예. 지금도 좋아하시지만 네. 그때는 이제 진짜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처음 키보드라는 걸 알게 되고 네. 좋아하시는 거니까 네. 또 이 느낌이 좀 다를 것 다를 것 맞아요. 같으세요. 네. 네. 와, 이 옛날- 블랙이색. 여러분 이런 키캡입니다. 네, 이런 키캡이 이제 한 세트에 10만 원입니다. 네, 10만 원에서 뭐 15만 원, 비싼 것들이 20만 원 정도 하는 맞아요. 고급 키캡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한 16만 원 정도에 샀었을 거예요. 이걸요? 근데, 아니, 시세가 진짜요? 그랬어요. 원래 아, 시세가. 진짜요? 네, 그때 아, 시세가. 진짜 기억도 안 나요. 제가 제 차 말씀드릴 거지만 네. 기억이 진짜 안 날 정도로 좀 오래됐어요. 아 기억이 안 네. 나시는구나. 이게. 저는 처음에 이걸 산 다음에 그냥 처음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검은색 키캡에 하얀색 폰트. 근데 이거를 처음 사서 아 그래 뭐 GMK 나는 색상 같은 건 필요 없고 타건의 맛이나 좀 먼저 보고 싶다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고민하다가 산 건데 이거를 검은색 하우징에 끼웠을 때 그때부터 저는 시작이었어요. 와. 왜 이렇게 예뻐? 아, 사실 요즘에는 GMK를 선택하실 이유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정말 괜찮은 이렇게 저렴하지만 괜찮은 키캡들이 많이 나와서 뭐 그럼에도 GMK 특유의 그 맛을 또 다른 데서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키보드를 정말 좋아하신다면은 요 GMK를 하나 정도는 한두 개 정도는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정말 추천드리긴 하지만 예. 어쨌든 저는 그때 그렇게 검은 하우징에 검은색을 매칭했을 때 그냥 검은색 키보드 겠거니 했는데 그 만족감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맞아요. 정말 되게 저한테는 임팩트가 엄청 컸어요. 그쵸. 예. 타건을 떠나서 타건감도 분명 좋아요. GMK는 타건적인 부분을 떠나서 그냥 딱 외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 GMK 키캡을 수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금 첨언드리자면은 이게 왜 10만 원이야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이게 뭐 단순히 그냥 검은색 키캡입니다. 뭐 네.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검은색 키캡이지만 이게 첫 번째는 이 당연히 싼 거하고 비싼 거하고 이 색감 차이가 좀 있어요. 이게 지금 이 검은색도 채도가 좀 많이 진한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촉감. 네. 뭐 아무튼 이제 플라스틱이 계속 쓰다 보면은 마모되고 좀 끈적이고 뭐 이런 수 있겠지만 이 촉감 자체도 좀 좋다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고려하시는 부분인데 타건감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이게 키캡 두께가 이제 1.4mm에서 1.5mm 사이인데 좀 평균적인 키캡 두께인데 조금 청명해요. ABS 키캡이라서 좀 얇은 조금 라이트하면서도 좀 가벼우면서도 좀 청명하고 좀 안정적인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매니아 분들은 이제 승업님처럼 뒤에 이제 벽처럼 쌓아두시거나 아니면 이제 이 키캡을 많이 사시는 게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그냥 뭐 키캡의 모든 키캡 브랜드들의 아니 모든 그렇지는 않지만 예, 키캡의 그냥 레퍼런스 완전 클래식 레퍼런스 그냥 기준점이 되는 건 사실 맞아요. 맞습니다. 컬러웨이도 요새는 GMK들을 네. 많이 이렇게 따라 해가지고 네네, 나오기도 그쵸, 하고. 네. 그리고 추가하자면은 이 GNK 키캡이 원래는 체리 키보드의 네. 그 순정 키캡이었어요. 근데 그 키캡을 좀 인수받아서 만든 게 이제 GNK이고요. 네. 맞죠. 예. 네, 그렇게 조금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블랙색은 저도 집에 2개 정도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 있고 역시. 있는데 지금 이걸 보니까 사실은 네. 하나를 더 사고 싶어요. 사실 뭐 이제는 키캡이 너무 많아서 네. 키보드를 더 사야 되는 심정이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보니까 좀 이뻐요. 이뻐서 좀 한번 하나 더 사고 싶네요 지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옛날에는 영문이나 네. 키리러 이제 러시아어나 일본어 있는 게 좋았는데 네. 최근에 전 찾고 있는 게 한글이 있는 키캡을 좀 많이 찾아요. 한글 키캡. 네, GMK에서 이 키캡 브랜드에서 한글 키캡을 많이 찾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한글 키캡을 좀 모으려고 좀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예전에 사셨죠 이거 블랙이색 한글. 못 샀어요 그때. 그때 못 하셨나요? 네, 그때 네. 왜냐면은 이제 입대 이슈로 돈이 없어가지고 네. 좀 많이 후회하고 있는데. 네. 아무튼 사실 그 베이지 네. 그 베이지 색깔은 제가 한글 킷이 있어요. 어떻게 좀 사가지고 있고. 네. 네, 한글 이 블랙이색 네. 검은색 한글 키캡은 없어서 사실 좀 구하고 싶긴 하고. 사실 뭐 GNK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염료승화 키캡이나 다른 제조사 키캡에서도 만약 한글이 있다면은 최대한 저는 모으려고 네. 좀 살려고 좀 네. 하고 있어요. 좀 가지고 싶어서 사고 있습니다. 네. 네, 한글이 좀 쓰다 보니까 좀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기성품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완제품 키보드 같은 경우도 한글이 좀 나오잖아요. 네. 한국에서 나온 것들을. 그런 것들도 최대한 전 키캡을 안 바꾸고 네. 그냥 쓰고 있어요, 저는. 네. 네. 키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요새 커스텀 쪽은 네. 그러면은 어떤 키캡 주로 많이 쓰나요? 이제 뭐 지금 저희 앞에 있는 GNK도 많이 쓰시고. 네. 아무래도 이제 그것 또한 좀 취향인데, 네. 좀 이렇게 좀 클래키한, 좀 청명한 소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 이런 GNK나 ABS 키캡을 많이 쓰시고요. 네. 아니면 흔히 말하는 이제 보글거리는 소리, 네. 뭐 흔히 말하는 또 홈떡이라고 하죠. 네. 흠재가 많이 채용된 키보드들은 좀 두꺼운 키캡에 염료승화를 많이 쓰고 있어요. PBT. PBT 그쵸, 네. 그쵸. PBT 키캡 많이 쓰고 있습니다. PBT 키캡은 어디 거가 요새 잘 나가나요? 요즘에 잘 나가는 제품들은 옛날에 저희 기준으로 이제 해머웍스라는 키캡 아시나요? 햄승. 햄승. 네. 좀 아직도 그러진 않잖아요. 좀 너무 옛날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햄승은? 햄승이요? 네. 많이 안 쳤죠 이제. 네.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 사시기도 했고, 그래서 팔고는 있는데 좀 인기는 좀 수그러든 것 같고. 요즘 많이 팔리는 건 이제 TUT 키라고. TUT 키요? 네, TUT 키스라고 키캡 이제 PBT 염료승화인데 네. 색감을 좀 이쁘게 만든 곳이 있어요. 그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처음 들어보는 거 같아요. 진짜요? 완전히- 너무 이렇게 이제 관심이 많이. 아무튼 그 TUT 키라고 찾아보시면 이제 토끼가 그려진 브랜드가 있어요. 그쪽을 좀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네. 아하. 네네네. 아니면 뭐 PBT 펜즈라고 이제 그쪽도 많이 쓰시는 것 같고요. 너무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네, 딱 걸리신 것 같아요. 네. 요새는 진짜 저는 어느 순간부터 기성품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기성품 그쵸. 완제품 네. 너무 잘 나와가지고 요즘에. 딱 그 시기인 것 같아요. 레이니 레인이 이후 시점부터 약간 그 아이폰이 갑자기 3GS가 국내에 그쵸. 도입해서 와이파이로 이렇게 막 세상이 이렇게 열린 것처럼. 네. 그러니까 그건 좀 너무 과장되긴 했는데 약간, 아니, 근데- 약간 그런 느낌? 네. 그쵸. 그 말씀하신 것도 네. 그때 파장이 좀 컸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기가 좀 많았잖아요. 맞아요. 뭐 그런 것처럼 뭐 사실 뭐 레이니치로라는 제품이 네. 이렇게 문을 열어준 건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시기에 같이 나왔던 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몬스기. 조금 이전 시기죠. 조금이죠. 조금 그런데 네. 1년 전이구나. 몬스기기 한때 세상을 아예 그냥 키보드 시장을 완전히
네, 재패를 그쵸, 했던 네. 1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1년 네. 정도가 있었죠. 정말 엄청났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아직은 그래도 커스텀 키보드의 감수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네. 커스텀 키보드의 그 조립을 다 직접 해야 되는. 그쵸. 그리고 그러니까 조립이 돼서도 판매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약간 애매한. 그쵸, 네. 예. 좀 니즈를 흔히 말하는 이제 니즈를 충족을 못 시켰는데 맞아요. 레이니치로가 그거는 네. 제 사비로 사봤는데 그냥 미쳤다는 말밖에 안 네. 나와요. 그 진짜 너무 좋고 너무 좋아요 그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몬스기 그 완본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친구한테 야 그래 뭐 알루미늄 써보고 싶으면 이거 사도 돼. 근데 너 만약에 조금 더 좋게 하고 싶으면은 스테빌도 잡고 윤활도 해야 되고 뭐 이것도 스위치 윤활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약간 접근성이 한번 해볼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 막 이런 식으로 됐는데 네. 레이니는 너 그냥 그것만 사서 써봐. 그쵸. 그러면 그 끝났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몬스기를 사더라도 키보드에 관심 많고 그러면은 업체에 맡긴다거나 윤활을 맡긴다거나 아니면 직접 스스로 하거나 그러는 재미가 있었는데 지금 재미를 얘기하는 거 아니죠? 아무튼 레이니는 그냥 바로 쓰면 됐어요. 그게 엄청 컸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내가 사가지고 박스를 열면은 공방에서 윤활한 급의 알루미늄 키보드를 바로 쓸 수 있다는 거. 그쵸.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비유를 하자면은 제가 사실 요즘에 컴퓨터 부품을 좀 사고 있어요. 네. 저는 키보드만 알지 컴퓨터는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약간 비유를 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부품이 나와도 네. 결국 내가 조립을 잘 못한다면은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약간 커스텀 키보드의 느낌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레이니 같은 경우는 좀 완본체죠. 그러니까 배송이 좋게 만들어져서 이제 배송을 받고 네. 바로 그냥 선만 연결 쓰면 되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요즘 저한테도 좀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컴퓨터를 모르기 때문에 매뉴얼을 보고 이제 조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뭐 케이스 여는 방법부터 메인보드에 뭐 CPU는 어떻게 조립해야 되고 이런 걸 요즘에 좀 알아가고 있는 단계인데 네. 만약에 키보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그런 단계이지 않을까 싶어요. 딱 막히는 그런. 나 그쵸, 그쵸. 그전까지는 사실 매뉴얼은 있지만 뭐 정확한 그러니까 좀 더 좋게 하는 매뉴얼은 없고 네.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맞아요. 저도 요즘에 좀 관점을 돌려서 생각해 보면은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레이니치로가 딱 받았을 때 퀄리티도 좋고 네. 그냥 그것도 선을 바로 연결해서 쓰면 되잖아요. 네. 컴퓨터에 선을 연결해서 바로 쓰면 되는 거라서 좀 판도가 그때부터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진짜. 비유를 하면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래서 컴퓨터 조립은 어렵다. 컴퓨터 네. 조립 어렵고 처음 키보드 하신 분들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슬슬 이제 조금 다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 어렵게 생각하시고 이런 부품 장착하시는 게 어려운지 좀 요즘에 많이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컴퓨터 얘기를 딱 이렇게 적절하게 해주신 게 되게 공감이 가는 게 뭐냐면은 처음에는요, 그러니까 뭐 컴퓨터에 예를 들어서 뭐 메인보드에 뭐 소켓이 이게 맞느냐요, 아니면은 뭐 이 램이 여기에 호환되나요? 맞아요. 아예 모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진짜 저도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램을 쓰면은 이 쿨러가 안 맞아. 네. 근데 그거를 상세 페이지에 당연하게 다 기재해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걸 이제 직접 찾아야 되는데 네. 좀 어렵기도 하고 또 맞아요.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또 검색을 해봐야 되니까 시간적인 부분도 있어서 근데 그래서 뭐 기계식 키보드 같은 경우도 호환성을 뭐 타기는 하지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부분은 요즘에 좀 많이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키캡 이거 여기에 끼면은 맞아요? 뭐 이런 것까지 물어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게 되게 비슷한 그런. 그쵸. 비슷한 그래서 질문인 저도 것 요즘에 같은 맥락상으로 네. 저도 그렇게 느껴가지고. 네. 근데 만약 그렇게 뭐 질문하신 분들도 이제 저는 좀 이제 이해가 될 정도로. 네. 근데 당연한 것 같아요. 처음이 어렵지 두 번은 안 어렵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뭐 컴퓨터도 한번 조립하면은 두 번째 좀 능숙해질 거 아니에요. 네. 키보드도 똑같을 것 같아요. 한번 스위치 교체하면은 두 번째부터는 안 어려울 것 같고 맞아요. 키캡도 한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빼고 이제 장착한 게 어렵지 두 번 안 어려울 것 같고 커스텀 키보드도 한 번이 어렵지 이제 두 번은 안 어렵거든요. 네. 그런 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키보드 회사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펑키스에서 일하고 계신데 네. 키보드 회사에서 일한다는 거는 어떤 것인지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취미가 또 일로 연결이 된 거잖아요. 네. 예. 어떤 느낌인지 또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시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아 일단은 뭐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는 네. 가장 좋은 거라 생각하고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사실 그 추천으로 약간 좀 가게 된 케이스인데 이제 다른 곳에서 만나신 분이 좀 이렇게 추천해 주셔가지고 네. 지금 같이 일을 하게 됐고요. 일 같은 경우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공고가 뜨면은 네. 네 그냥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키보드 취미가 좋아서 좀 일로 시작하고 싶으면은 한 번쯤 진짜 좀 추천드리고 싶을 정도로 네. 저는 만족도가 좀 좋습니다. 네, 좋아한다는 일을 하는 게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좀 많이 어려웠었던 것 중에 하나였고 네. 좋아한다는 거를 찾기가 좀 사람마다 다르지만 좀 힘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조그만한 취미가 좋고 뭔가 좀 일을 하고 싶을 때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어쩌다가 아름아름 알게 돼서 추천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키보드 커뮤니티 활동을 좀 많이 하신 건가요? 네, 저는 옛날에 조금 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지만 네. 예. 예, 시청자분들 저는 뭐 당연히 이제 취미를 하려면은 커뮤니티 활동이 좀 기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커뮤니티 활동을 좀 했었고요. 지금은 좀 잘 안 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저기 막 미더에 나가고 게시판에 글 쓰고 막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셨던 거죠? 그쵸. 뭐 옛날에도 별반 다를 거 없이 뭐 네. 내가 오늘 뭐 산 제품에 대해서 뭐 네. 간단한 사진을 찍는다던가 네. 아니면 어떤 제품이 왔을 때 이건 좋아요. 한번 사보세요. 네. 이렇게 추천글도 좀 써본 적이 있고요. 뭐 이제 미더비라고 해서 이제 이런 키보드가 네. 비싸잖아요. 네. 한번 사면은 30만 원에 나가는데 네. 이제 미더비라는 곳은 흔히 말하면 이제 모임이에요. 네. 이런 모임에 가서 이제 남들의 키보드를 좀 소중하게 좀 체험해보고 좀 취향을 찾아가는 그런 모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모임도 가끔씩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분의 눈에 띄어서 된 거잖아요, 그쵸? 네. 뭐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처음에는 네, 그렇게 진짜 말씀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부분. 네. 근데 이게 진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활동을 하다가도 활동을 하는데 막 이렇게 좀 너무 약간 좀 개성 있게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맞아요. 너무 자기 자아를 막 드러내서 활동하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볼 때 포도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어디에 편향돼 있지 않고 사람이 좀 올곧다는 느낌이 확실히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냥 그렇게 취미로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사람이 선하고 해를 끼치지 않을 것 같다. 막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같이 일을 하고 또 이렇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펑키스의 얼굴이잖아요. 모든 계속 이렇게 유튜버들 영상이 계속 나오고. 그쵸, 네. 근데 그럼에도 업체에서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네. 포도님의 개인적인 그런 뭐 성품이나 성향 같은 것들이 또 이렇게 좋게 보였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좀 조심히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조심히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성품이신 것 같아요. 성품.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뭐 이제 뭐 그런 거죠. 이제 저만의 또 취향이 있잖아요. 네. 근데 남들의 취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네. 서로 어떻게 존중을 하는 거죠. 네. 내 것도 좋은데 내 거가 좋아. 근데 이제 네. 남의 거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남 것도 좋고 내 것도 좋고 네. 서로 이제 공유를 하는 게 커뮤니티의 그런 올바른이라보다는 그런 특징인 것 같고요. 네. 이제 지금은 좀 다양한 걸 좀 좋아하긴 해요. 뭐 완제품도 좋아하고 이런 커스텀도 좋아하지만 옛날에는 솔직히
편향 그 커스텀 키보드 쪽을 많이 좋아했었죠. 저도 네. 그랬어요. 네, 예. 그렇죠. 사실 뭐 완제품이 지금은 다양하게 나왔지만 옛날에 좀 다양하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커스텀 키보드 쪽이 많이 좋아했었고. 사실은 예전에는 네. 솔직히 좀 떨어졌어요. 아, 품질이 좀 떨어졌다고 네. 말할 수 있어요. 예. 이게 어느 순간부터 팍 치고 올라온 건 맞지만 네, 요즘에도 너무 잘 나와가지고 요즘엔 진짜 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전 커스텀 키보드나 완제품 키보드 둘 다 좀 많이 쓸 정도로 네. 네, 거의 반반 정도로 많이 쓰고 있고 네. 옛날에도 좀 저는 레트로한 걸 많이 좋아했었어요. 아, 취향이. 네, 네. 좀 베이지하면서 네. 옛날 클래식한 걸 많이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이런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화려한 것들도 네. 좀 많이 구매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네,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하시는 일은 어떤 업무를 주로 맡으시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매장 관리도 같이 하고 있고요. 네. 네, 뭐 전반적인 스토어 운영도 같이 하고 있고, 네. 그 아니면은 뭐 사실 뭐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긴 한데 뭐 네. 이제 매장 관리, 스토어 관리, 온라인 스토어 관리 그리고 이런 제품들 나오면은 네. 이렇게 좀 검토하고 이제 음. 업체 좀 발굴? 네. 그러니까 업체 뭐라 해야 될까? 좀 시장 조사 같은 것도 같이 하고 있고요. 어, 네. 웬만한 건 다 하시는 거네요. 네, 뭐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제품에 문제나 개선이 있을 때 네. 제조사 사장님들하고 바로 소통하고 어, 뭐 다양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펑키스 들어가신 그치 어느 정도 짬밥이 많이 차셨는데 네. 지금은 뭐 실세라고 하실 수 있나요? 아, 실세는 아니고요. 그냥 직원 중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궁금하실 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제품을 하나를 컨택해서 그 런칭까지 네. 그런 그 뭐랄까요? 막 이게 기밀이 될 수도 있지만 간략한 어느 정도의 프로세스 같은 거, 네. 그런 것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전파 인증을 받는다던가, 네. 아니면은 뭐 어떤 키보드가 나오면은 우리 그 대한민국에 맞게 로컬라이징을 한다던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정도에서 좀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당연히 이제 예를 들면 이 키보드가 뭐 해외에 나왔다 네. 하면 이제 관심 있게 보죠. 이런 음. 특징, 이런 제품은 이런 특징이 있고 네. 이러한 정보가 있구나 해서 팀하고 이제 좀 소통을 한 다음에 좋다 하면은 이 제조사 연락처를 찾아서 네. 연락을 하고요. 네. 그 다음부터가 이제 좀 로컬라이징에 대한 얘기인데 예를 들면 이 키보드를 출시하려고 해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한글 키캡들을 많이 찾으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키캡을 한글을 어떻게 할지 또 고민을 하고요. 그럼 또 키캡 색이 뭐 좀 그라데이션이에요. 그럼 이걸 바꾸고 또 어떤 색을 할지 또 그렇게 또 고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문 수량을 정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키보드 같은 경우는 KC 인증 전파라고 해가지고 그 전자기기가 연결됐을 때 네. 전파 인증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 이게 유선이나 유무선에 따라서 비용도 있고 아니면 기간도 길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출시 이제 런칭 기간이나 네. 이벤트를 어떻게 할 건지 좀 기획적으로 좀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가 저희가 운영하는 커뮤니티에서 네. 공지를 하는 게 이런 출시에 관한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여기서 좀 첨언하자면 제가 네. 하나 놓친 게 있는데 이제 로컬라이징 할 때 이 제품에 대해서 조금 개선할 점이나 네. 아니면 불필요한 점들은 그때도 얘기를 해서 수정하는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 네. 그런 뭐 키캡의 그러니까 막 디자인이라던가 아니면 한글을 넣는다던가 또 스위치나 뭐 그런 쪽에서도 굉장히 관여 많이 하시고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스위치가 종류가 또 굉장히 많은데 어떤 거를 또 판매하실 그 픽하는 거 그쵸. 그런 데서 네. 고민 엄청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많이 이제 축소해서 말씀드렸지만 네. 이 과정이 요즘에는 정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말해 이제 어른들의 사정도 네. 많이 있고, 네, 좀 많은 게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만큼 많이 고민하시고 딱 그 한국 실정에 맞는 거를 들고 오시고 하니까 네, 또 제품도 그렇게 빠르게 품절되고 그런 게 아닐까. 네,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포도님은 커스텀 쪽으로 시작하신 그 좀 약간 매니아라고 할 수 있는데 네. 회사에서는 약간 그런 되게 다른 브랜드에서는 지금 요렇게 나오는 것처럼 좀 매니아적인 요소도 채울 수 있을 만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펑키스에서는 그런 제품들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도 이미 좀 나오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저희는 완제품 키보드를 파는 음, 이제 업체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건 완제품 쪽으로. 네, 바로 선을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완제품을 위주로 판매하고 있고, 당연히 이제 이런 커스텀적인 것도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해놨어요. 뭐 스위치나 이런 부품들, 스위치 키캡이나 아니면 이제 하우징이라는 키보드 케이스도 많이 준비해놨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나올 예정이지만 네. 비중으로 보면은 완제품이 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고 극비 사항일 수도 있는데 네. 엠바고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근데 뭐 그 지금 막 이렇게 신제품 런칭 준비하시고 있는 것들 중에서 네. 개인적으로 기대되고 뭔가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을 것 같은 그런 또 제품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네. 준비하고 있는 제품 중에 아우라 108 프로라고 네. 이제 LCD와 노브, 볼륨 노브를 할 수 있는 제품이 있는데 이제 숫자 패드까지 다 있는 네. 풀배열 키보드가 준비하고 있고 아니면은 이제 FL e스포츠라고 그 들어보셨지는 모르겠는데 CMK 7호하고 OG라는 이제 레트로 키보드를 만든 제조사에서 네. NX 108하고 NX. 예. X80이라는 완제품을 같이 준비하고 있어요. NX 108은 풀배열일 것 같고요. 네, 맞아요. X80은 원래 있던 거잖아요. 원래 있던 제품에서 네. 원래는 이제 커스텀 키보드였어요. 네. 이제 조립을 해야 되는 이런 커스텀 DIY 킷인데 네. 그 이제 완제품으로 다시 저희가 출시할 예정입니다. 아하. 네, 그렇게가 있고 아, 마우스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저희가 WL 마우스라고 네. 타공 그 이제 구멍이 송송 뚫린 타공형 게이밍 마우스가 있는데 네. 다른 지금 브랜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러면은 네. 그 펑키스에서 판매하는 물건 말고 네. 어떤 키보드 좀 관심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요즘에 제가 짐이 많아가지고 네. 좀 덜 살려고 좀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좋아하는 제품은 맞지만 둘 수가 없으면은 두고 사용할 수가 없으면은 사실 이게 맞나 싶어서 사실은 조금은 좀 덜 좀 사고 있고요. 키보드 몇 대 갖고 계신 거죠? 진짜 세보지는 않은데 한 4, 50대 정도. 와, 4, 50대요? 네, 있는 거 같아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 30대 뭐 40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촬영일 날에 네. 제가 레오폴드사의 980C라는 무접점 키보드 샀어요. 980C. 네, 그 이제 1800배열이라고 해서 네. 약간 독거미 F99 같은 배열이 있어요. 네. 그거를 좀 샀고, 아우라 F99 배열. 네, 네. 조금 넘버 패드하고 뭐 이런 배열이 좀 축소된 네. 그런 키 배열의 키보드를 샀고, 네. 사실 사고 싶었던 이유는 무접점인데 그 토플의 무접점의 그 도각도각한 소리하고 네. 그 걸림감이 좋아서 네. 좀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도 사고 싶다면은 사실 그런 토플의 무접점 키보드를 좀 더 사고 싶어요, 저는. 토플의 쪽. 네, 요즘에는 그게 좀 관심이 가요. 네. 참 예전에 그 토플에는 리얼포스.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요새는 너무 그 예전에 옛날 생각 아닐까. 그러니까 옛날에 이미 좀 시대가 지난 제품이라는 생각을 사실은 요새는 조금 했어요. 네. 실제로 좀 그렇기도 하잖아요. 네. 그쵸. 좀 나온 지 오래됐고, 네. 뭐, 리오포스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리뉴얼이 되고 있긴 하지만, 뭐, 브랜드로만 치면 조금 오래된 브랜드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예전에는 리얼포스, 해피해킹. 그쵸.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비쌌고. 그때 당시에 30만 원이었거든요, 그게. 네. 근데 지금 30만 원하고 옛날 30만 원도 다르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30만 원짜리를 살 정도면은 그것조차도 이제 그분들도 이제 매니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맞아요. 네. 제가 토프레를 썼을 때 느낌은 그 뭐랄까 좀 러프한 맛이 좀 있었어요. 러파마. 네. 러파마. 근데 그게 또 매력이라고 생각했고 은근히 저는 다올류 스위치에서 약간 그런 느낌을 조금 받기도 해요. 다올류 쪽에서. 그래요. 근데
제일 좋았던 토프레 스위치는 저소음 토프레가 좋았어요. 저는 조소음이요. 너무 매력 있더라고요. 그것도 많이들 찾으시더라고요. 네. 중고나라 같은 데 가면은 저소음 버전? 네. 그런 거 판매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제가 다시는 안 쓸 것 같다 해가지고 해피해킹 저소음 토프레를 네. 그 판매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디자인이 가장 예뻤고 요거랑 큰 차이가 없는 디자인이죠. 그쵸, 저의 그 디자인이 가장 예뻤고, 예, 가장 그 토프레에서는 제일 맛있었던 기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토프레에서 지금 이번에 구매하신 거는 레오폴드니까 거기 레오폴드에 토프레가 들어간 거고 네. 저소음인가요, 일반인가요? 일반입니다. 일반. 아마 지금 신상품을 팔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소음 버전은 아닙니다. 그 제품도 좀 오래 전에 나온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이번 토프레가 계속해서 막 발전이 되고 있잖아요. 네. 요즘 토프레는 좀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됐나요? 제가 알기로 마지막에 나온 리얼포스 키보드인가? 네. 70배열로 새로 나왔는데 뭐 리얼에서 70. 네, 이거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아무튼 새로운 배열로는 하나 나왔고 음. 스위치 자체는 그냥 똑같은 걸로 네. 알고 있어요. 뭐 말씀하신 저소음축이 뭐 추가됐다거나 네. 저소음 버전이 추가가 됐다던가 그거 너무 옛날 얘긴데. 이게 아니고 네. 이게 아니면은 딱히 더 추가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통의 그 클래식 그쵸, 클래식 예, 거죠. 그거를 계속 고수하는. 근본이죠. 포도님 같은 경우는 그 네. 키보드 미덕 어느 순간부터 그 미덕이라는 게 유행하게 됐잖아요. 네. 외국에서부터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외국 유튜버들 보면은 많이들 만나고 그래가지고 음. 한국에서도 그 미덕이라는 문화가 유행이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미덕이라는 게 사실은 외국말이잖아요. 우리는 뭐 번개, 약간 번개, 뭐 정모, 약간 이런 네,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 미덕으로 약간 있어 보이는 말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네. 미덕 자주 나가시나요? 자주 나갔습니다. 과거형이고요. 과거형. 지금도 좀 나가고 있지만 네. 옛날에는 있으면은 좀 나갈 정도로 네.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 거를 또 이렇게 뭐랄까 약간 딥하게 원하시는 분들은 타건샵을 다니시다가 그런 쪽도 많이 관심을 갖게 되실 것 같아요. 그쵸.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런 정보를 얻고 갈 수가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커뮤니티에 이제 미덕 이제 모임 같은 거를 공지를 해요. 네. 어디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명에서 모임을 한다. 커뮤니티면은 뭐 예를 들면 키팸이라던가 네이버 카페 키팸. 네, 네이버 카페 키팸이나 뭐 디스코드도 이런 커뮤니티 같은데 보시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렇게 키보드 커뮤니티 관련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그런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요. 네. 아무래도 경로 자체는 저처럼 이렇게 매니악한 제품을 좀 알아볼 때 좀 그렇게 미덕을 좀 희망하시는 것 같고요. 완제품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내가 바로 구매를 해서 네. 사용을 해야 된다 하면은 뭐 타건 샵이나 타건 네, 카페 타건 이런 샵. 데를 많이 가시고요. 네. 근데 이렇게 좀 내가 이렇게 빌드를 해보고 싶다. 나만의 키보드를 좀 다양하게 해보고 싶거나 아니면 좀 참고해보고 싶다 하면은 이제 미덕 장소를 많이 가는 편이죠. 네.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네. 미덕 장소. 그래서 미덕 장소 가시면은 이제 나의 소중한 키보드를 전시하고 남의 소중한 키보드를 전시하다 보니까 네. 이 전시품에 좀 이제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뭐 키보드가 비싼 제품들도 있잖아요. 네. 뭐 이런 제품들도 솔직히 좀 비싼 편에 속하긴 하지만 미덕에 이제 오시는 분들 키보드 뭐 100만 원도 있고 200만 원짜리도 있단 말이에요. 네. 이제 소중하기 때문에 뭐 이제 이 제품을 들면서 한번 구경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있고 이 제품을 들지 않고 그냥 타이핑만 해보실 수 있어요. 네. 가 있고 아니면 이 제품을 좀 눈으로만 봐줘라. 이렇게 좀 세 가지 분류로 있어서 네. 네, 그렇게 좀 소중하게 여겨서 좀 체험해 보시면은 네. 될 것 같아요. 경험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거 있더라고요. 핸들링 금지. 맞아요. 그런 거. 네. 뭐 안 그러시겠지만 만에 하나 이제 파손이 되거나 이러면은 네. 또 상당히 이제 곤란하기 때문에 서로가 곤란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만약에 들 때는 좀 조심스럽게 들고 내려놓을 때도 좀 조심하게 네. 내려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덥이 제가 기억했을 때는 옛날에도 미덥이라는 게 좀 있었어요. 물론 명칭은 다르지만 네. 이게 모임이죠. 흔히 이제 뭐 카페에서 네. 이제 뭐 모인다던가
아니면 뭐 개인 집에서 모인다던가 네. 아니면 진짜 장소를 빌려서 모인다던가 있는데 사실 그게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코로나 이전에는. 정말 친한 분들끼리 예. 맞아요. 친한 분들이 아니고서는 뭐 간단하게 뭐 카페에서 만난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장소를 빌려서 뭐 하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활성화가 크게 돼 있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이제 코로나가 약간 좀 풀렸을 때 네. 그때 이제 좀 야외 활동을 좀 많이 하던 시기에 음. 그런 미더비 첫 번째 개최되면서부터 네. 소규모로 이제 계속 장소를 빌려서 네. 이제 회비 같은 걸 10,000원씩만 걷어서 네. 이렇게 진행한 게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2달에 한 번 정도로 있을 정도로 자주 열리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커뮤니티 보셔서 뭐 물론 키보드를 잘 몰라도 네. 가시면은 뭐 많이 아시는 분들이 지금 설명 많이 해주실 거예요. 이게 키보드 커뮤니티라는 거는 아까 전에 그냥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키보드 커뮤니티 하세요 그러면 사실은 정말 이제 막 키보드 관심 갖는 분들 모른단 말이에요. 아, 근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네이버 카페 키팸 네. 커스텀하는 곳이니까 네. 그리고 오픈 카톡방들도 또 괜찮을 아, 거예요. 네. 카카오톡 오픈 카톡방.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딱 이렇게 어디를 하나를 꼽자면은 디스코드는 뭔가 되게 막 너무 많이 좀, 퍼져 있는 느낌이고 네. 그 정도가 다일까요? 뭔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미덕이 좀 약간 많이 매니악하긴 해요. 아 매니악하죠. 네, 매니악하고 근데 네이버 카페 뭐 커뮤니티나 뭐 네. 카페나 톡방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쵸? 예. 네,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뭐 디스코드는 사실 좀 많이 좀 딥한 것 같고 예. 그래서 지금 승범님께서 사실 지금 그 톡방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네. 뭐 거기서 뭐 정보 교류하셔도 되고 저는 사실 요새 톡방은 그렇게 네. 따로 뭐 홍보도 하지 않고 그래서 제 톡방은 약간 좀 예 뭔가 아무튼 뭐 이런 네. 톡방이 있으니까 이런 데 이용하시면 되고 맞아요. 아니면은 뭐 사실은 전 네이버 카페 저기 키팸 뭐 잘 활용하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 한번 그 여쭤보셔도 음. 다 잘 답해 주실 거예요. 뭐 추가로 이제 그 미덥 같은 데 가보면은 이제 키보드 주인분들이 설명을 되게 잘해 주세요. 나는 이거 어떤 거 썼고 뭐 어떤 거를 뭐 취향이고 이렇게 빌드해서 얼마가 들었다 뭐 이렇게 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찐 매니아 분들이 네. 그래서 한 번쯤 가보시면은 네. 그래도 그 친절하게 좀 설명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 옛날에 했을 때는 카페에서 자주 만났거든요. 네. 4명 5명 해가지고 네. 그렇게 자주 만났는데 요즘은 아예 그냥 네. 좀 인원이 좀 많게 사실 소규모라고 더 이상 얘기는 못할 것 같고 한 30-40명? 그 중규모? 오 진짜 많네요. 네. 중규모에서 뭐 업체에서 운영하면은 좀 더 커질 수 있고 네. 아니면 뭐 아키페나 뭐 엑스포나 박람회 뭐 이런 걸 하면 진짜 그건 이제 대형으로 네.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규모에 따라서 각각 매력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소규모 모임이 제일 재밌었고요. 네. 예, 근데 뭐 이렇게 20명에서 40명 정도 되는 그 중규모도 거기서도 또 되게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예, 그러기도 하고 정말 대규모는 또 대규모 나름의 그 정말 여러 가지 정보 그리고 아예 그냥 업체들이 그거는 아예 준비를 해와가지고 예, 이렇게 막 짱짱하게 좀 보여주기 때문에 진짜 완전 새로운 제품을 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볼 수 있죠. 그 점이 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다 매력이 있어가지고 다 해보는 거 정말 그죠. 추천드립니다. 네, 만약에 나는. 관심이 많으시면은 다 한 번씩 네. 해보시는 것도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네. 포도님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예, 어떠셨나요 오늘? 예,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뵀잖아요 우리. 그 사실은 네. 저희가 지금 만난 지가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사석에서 맞아요. 공식적인 막 이렇게 뭐 행사장에서 네. 인사하는 거 말고 이렇게요. 예, 네, 만난 거. 사석에서는 정말 저도 오랜만에 뵀는데 네. 일단 뭐 당연히 이제 오랜만에 얼굴 뵈서 너무 네. 좋았고요. 여기 지금 스튜디오가 네. 저 오기 전 몇 시간 전부터 엄청 노력해서 꾸미셨어요. 그래서 지금 완전
사실 방송국 온 것 같아요. 저는 네. 이런 카메라 처음이고 이래서 네. 뭐좀 신기했고 일단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오늘 사실 제가 말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잘해주셨어요. 만약에 재미가 있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게 사실 새로운 컨텐츠잖아요, 승원님의. 그쵸. 좀 네. 이게 좀 잘 돼가지고 네. 다른 분들도 많이 되었으면은 많이 네. 초대해서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팟캐스트 자리 좀 추천해 주실 분 계실까요? 팟캐스트요? 네. 일단 뭐 말 잘하시는 분들이 좋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는 말을 막 그렇게 잘 말 잘하시죠. 못해가지고 아니면 뭐 고려하고 계신 몽땅님도 있으시지만 네, 몽땅님. 뭐 예뚱이님? 예뚱님. 네. 예. 뭐 그분도 예뚱님도 예뚱님. 괜찮지 않을까? 예. 요새 바쁘셔서 잘 안 만나주시는데. 진짜요? 저거 뭐냐 네. 블라인드 하고 찍는 거 잘 나왔잖아요, 조회수. 맞아요. 그거 조회수 되게 많이 나왔고. 네, 그때도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 네. 당시에 잘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뭐 또 예뚱님, 예뚱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또 개인적으로 한 번 또 모시고 싶은 분이 계신데 네. 키보드로즈님 꼭 한번 모시고 싶어요. 한번 오신 적은 있으세요 여기? 키보드로즈님도 한번 연락을 드려보려고. 키보드로지님은 거의 여기가 준 타건샵이면 네. 그쪽은 그냥 타건샵. 네, 맞아요. 그냥 장소만 있으시면은 거의 그냥 이용료 받고 네. 그 운영이 될 정도로 많으셔가지고 한번 제가 가보고 싶었는데 연락드리고 갈라 그랬는데 이 가정집이다 보니까 네. 육아하시고 애들 있고 아내분도 계시니까 조금 힘드신 것 같다고 해가지고 아쉽지만 못 가봤어요. 그렇네요. 그 사진으로만 봐도 정말 사진만 많이. 그분은 진짜 완전한 그런 타건샵. 찐덕후. 그리고 모델을 하나만 사신 게 아니라 네. 여러 개를 다 사세요. 그러니까 뭐 레오폴드를 기준으로 치면은 750 여러 대 사시고 네. 막 그런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음. 완전 찐 매니아이신 네. 것 같아요. 자, 언제 한번 모셔봐야겠습니다. 잘 돼가지고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